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한량 책방 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윤영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간간히 저희 한량학교와 메모학교 그리고 제가 하는 수업에서 있었던 좋은 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에 또 제 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가을이 정말 깊어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단풍이 든 데도 많고 은행잎도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셨을 텐데 좋은 글 들으시면서 한번 힐링도 하시고 그다음에 '나도 한번 써 봐.'라는 생각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참 잘한 일인 것 같아. 생각이 날 때면 늘 고마웠던 일만 생각나. 에휴, 내가 볼 땐 선배도 항상 잘했어. 수민 아빠가 우리 만나면 맨날 선배 자랑이 늘어졌었던 걸 뭘. 아니야, 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소리 마. 둘 다 너무 잘하고 살았어. 후배와 긴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또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된다. 옛 기억이 딸려오면 항상 남편에게서 받은 것만 생각이 난다.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는 자책은 참 아프다. 아무 맥락 없이 또다시 기억의 우물을 천천히 길어 올린다. 나는 남편을 위해 뭘 했나? 남편은 어렸을 때 엄마를 잃고 아버님이 재혼을 해서 소위 계모의 손에서 자랐다. 전처 자식이라 그랬을까? 남편의 입을 통해 드문드문 듣게 되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언제나 쓸쓸했다.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해줄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정일 텐데 어머님은 참 차갑고 이기적인 분이셨다. 그래서 아마 남편은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그렇게 잘했는지도 모른다. 결혼하고 내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일은 아침마다 남편의 속옷을 챙기고 와이셔츠를 다린 일이다. 워낙 자상하고 뭐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속옷을 챙겨 입게 두지 않았다.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가면 나는 몇 번씩 손 다림질을 해서 가지런하게 정돈된 속옷과 양말을 챙겨 침대맡에 놓아주고 수건을 욕실 손잡이에 걸어주었다. 욕실에 있는 수건보다는 더 뽀송뽀송한 수건을, 그리고는 와이셔츠를 다렸다. 샤워하고 나오면 손잡이에서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몸을 닦고 막 꺼내 가지런히 놓은 속옷을 입고 아직 온기가 남은 셔츠를 입을 수 있도록. 생각해보면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자라지 못한 그의 내면 깊숙한 슬픔을 나는 그 작은 정성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길 원했다. 바쁜 아침 시간에 혼자 쓱쓱 속옷도 찾아 입고 셔츠도 다려 입고 다닐 사람이지만 나는 그 일을 내가 해주고 싶었다. 어느 날인가 남편의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우리 아내가 아침마다 셔츠 다려주고 속옷도 챙겨주고 그게 너무 고맙다고 말을 했다. 뭐야, 땡땡이가 집에서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집에 돈도 잘 안 갖다 주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하던데 그걸 뭐하러 해주냐? 아니, 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혼자 하게 두지 뭐 하는 짓이야. 셔츠를 요즘 누가 집에서 다려? 세탁소에 맡기면 얼마나 한다고. 그날 우린 그 자리에서 놀림거리가 되었다. 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마음이 불편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린 그 일로 작은 다툼을 했었다. 아니, 사람 많은 데서 창피하게 그런 말을 왜 해요? 뭐가 창피해?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는 말인데. 요즘 누가 남편 속옷 챙기고 셔츠를 다려줘요. 다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난 그래서 행복하고 고맙다고. 아침마다 내가 그 일을 하며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 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지금 메모학교에 다니고 계신 선생님의 사연이에요. 남편분이 5년 전에 갑자기
정말 준비 없이 돌아가셔서 5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5 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남편의 이야기를 조금 해 보고 싶어요 하시고 이제 메모 학교에 눈을 두드리셨는데요. 그날 쓰는 글일 주제에서 인물에 대한 글쓰기를 하는데 요 메모를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줌을 통해서 수업을 했는데 다들 눈물이 나서 한참을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글로 남기면서 남편분과 했던 좋았던 추억과 기억들 하나씩 남겨보시면 어쩌면 남아있는 많은 가족들이 더 힘이 되기도 하고 많이 힘들고 또 슬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쓰면서 조금 정리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조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분은 메모학교에서 꾸준히 이 남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정리하기로 하셨습니다. 음,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법? 예, 글쓰기가 그 중에 하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연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글쓰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께서 '어 갑자기 글쓴 한량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활기차게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 소개 글이에요. 한량학교에서 되게 오랫동안 책 소개를 열심히 써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책과 관련된 일을 또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분의 또 픽은 어떤 책이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할머니에게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윤성희, 백수린, 강화길, 손보미, 최은미, 손원평. 그래서 이 유명한 소설가들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이 책의 표지를 보고는 할머니라는 단어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고 표지 그림에서 손주를 따라가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6명의 국내 작가가 쓴 할머니 이야기라는 점에서 호기심이 생겼고 내가 가졌던 호기심은 조금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6명 작가가 본인들의 할머니에 대해 쓴 글일 거라고 추측했었는데 할머니를 소재로 한 각자의 단편 소설이었던 것이다. 다정한 할머니를 준비하고 있는 할머니부터 미래에 살고 있는 할머니까지 다양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늙은 여자가 될 생각은 없었다. 하루하루 살아 오늘날에 도달했을 뿐이다. 가끔씩 미나는 자신의 20대를 떠올려 본다. 그때 봤던 소설들, 영화들, 드라마에 나왔던 생기발랄한 주인공들과 나이가 같았을 때 그때 누가 봐도 미나의 세대가 세상의 주인공이었다. 오늘의 다음 날은 두근거리는 미지의 내일이었다. 노년은 하물며 떠올려 볼 수조차 없었다. 기껏해야 미나가 그릴 수 있는 먼 미래는 적당한 소음이 들려오는 평화로운 해변을 닮아 있었다. 그 안에서 미나는 젊음의 생기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로 누군가와 주름진 손을 다정히 맞잡은 채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오늘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것이어야 했다. 나의 할머니에게 199페이지 손원평.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내가 늙은 여자라고 불릴 정도의 나이는 아직 아니지만 20대 때에는 지금의 내 나이면 할머니라고 생각했었다. 정신없이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다 보니 지금에 온 것이다. 차곡차곡 쌓아둔 하루하루가 노후를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젊게 나이 먹고 있어서 이 나이에도 마음만 먹으면 도전해 볼 만한 일이 많아졌다. 발제문에서처럼 오늘의 다음 날은 두근거리는 미지의 내일이 올 것처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반면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렸다. 젊었을 때에는 막연하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노년을 상상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의 경제 상황과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커버린 것이다. 거기에 손주 양육까지도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작가 노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미래는 순식간에 다가와 현재를 점령한다.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또 책디지에 할머니의 존재성을 전면에 내세운 첫 소설집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도 존재감 있는 할머니로 살아갈 거라는 예고를 해주는 것 같아 뭔가 더 열심히 해보고 싶게 만든다. 이미 모지스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할머니들이 할머니의 존재감을 떨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50이 넘어가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 과속하고 있는 시간을 느끼면서 미래가 순식간에 다가올 것 같아 두렵기도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은 지금부터 쌓아가는 나의 하루로 기분 좋은 당황스러움을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의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 노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전히 젊은 것처럼 하루를 맞이한다. 네, 너무너무. 사실은 이 책보다 이 글이 더 마음에 환히 와닿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지막에 타인의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 노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전히 젊은 것처럼 하루를 맞이한다. 이 문장이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쿵 하고 와닿았어요. 글을 잘 쓴다는 거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잘 전달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생각을 요즘 가끔 해요. 그 글쓰기가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나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 중에. 그렇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좋은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 좀 예쁘게 그리고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럴 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저는 이렇게 책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 글을 쓰신 우리 선생님께서 나의 할머니에게라는 소설을 읽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할머니와 또 그리고 나의 몇 년 안 남은 그 미래의 나의 그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해서 이렇게 쓰는 책 소개글을 쓰기에 참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에 좀 의지해서 책의 이야기를 조금 따오기도 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넣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미래에 내가 어떤 할머니가 돼야지 라는 생각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와 글쓰기, 그래서 정말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책 읽으시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책 속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도 한번 담아보시고 책 속의 생각에 내 생각도 한번 담아보시면서 내 글을 좀 튼튼히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두 편의 글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드렸어요. 한량학교에 정말 좋은 글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도 없고 이걸 어떻게 자랑해야 되나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지요? 여러분께서 좋은 글 읽고 싶은데 딱히 없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한량 라디오 오셔서 간간히 제가 들려드리는 이 좋은 글 읽으시면서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또 우리 한량학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궁금증도 조금은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화 한량라디오 1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